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터넷 심리 테스트 믿어도 될까? 전문가가 짚어줄게. 스페셜 MC 정강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스페셜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근무하는 이은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진 교수님과 함께 인터넷 심리 테스트 믿어도 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평소에 인터넷 심리 테스트 자주 하시나요? 요즘은 예전보다 정신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스트레스 자가진단이나 우울증 자가진단처럼 심리 테스트를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눈에 보이는 심리 테스트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사실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심리 테스트입니다. 자, 스트레스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언뜻 살펴보니까 마음의 상태나 몸 상태도 함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진단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짜잔! 자, 지금 보시는 스트레스 자가진단 테스트는요,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테스트입니다.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운 적이 있다. 네,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죠. 잠을 못 들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잠에서 깬다. 네, 수면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하다. 자, 텔레파시, 육감, 사주를 믿는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한 문항인 것 같아요. 네, 재미삼아 넣은 것 같죠? 여러분, 이런 문항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텔레파시, 육감, 사주를 믿는 것은 스트레스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8번. 만사가 귀찮고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 네,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증상이기도 하고. 자, 19. 시간 약속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 26번. 나의 의견이 무시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8번.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29번. 공개적으로 혼난 적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항들은 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분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문항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 문항들 잘 보시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문항 중에서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좀 상관이 깊게 보이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비춰서 봤을 때 이런 점수들은 지금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확도, 신뢰도가 좀 높은 문항들이 별로 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우리가 좀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문항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점수에 따른 것은 조금 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하고 같이 계속해서 보시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한테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 자체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청소년들 스트레스 스스로도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따로 한번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요즘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스트레스 인지율을 조사해 봤더니요, 전체 청소년 중에 39.9%나 거의 40%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사건보다 자신이 그 사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에 따라, 즉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의 양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심리 테스트도 한번 봤고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그러면 인터넷 거는 사실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좀 검증된 한 10문항짜리 스트레스 지각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10문항밖에 안 되고요. 10문항이요? 네. 너무 아까 전 문항보다 한 20문항이 넘게 줄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 점수도 높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좀 심하게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신뢰가 보장되어 있는 네. 문항인 거죠. 예상치 않게 생긴 일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는지, 중요한 일을 조절할 수 없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 적이 있는지,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낀다거나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에 잘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자주 느끼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짜증나는 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일을 잘 해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때문이라고 화가 났던 적이 있는지,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10가지 정도에서 좀 해당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두 번째 심리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은 21문항이나 되는데요. 우울 촉도 검사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우울 촉도 검사,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빽이라고 하는 학자분이 만든 우울 척도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우울증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아동과 중학생용, 그리고 고등학생부터 성인용, 노인용 이렇게 각각 개별되어 있는 우울증 척도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번 테스트는 우울 척도 검사 플러스 그리고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문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운데요.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일주일 안에 느낀 대로 대답하라는 등 뭔가 믿음직스러운 말이 많이 쓰여 있는 테스트인데요. 자, 교수님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척도를 보니까 BDI라는 우리가 고등학생부터 성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BDI라는 검사를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그대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그대로 좀 인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만든 자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좀 틀린 점을 하나 꼽자면, 보통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는 기간이 2주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간이 일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검사를 할 때는 최근 한 2주 동안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또는 행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2주라는 기간을 좀 고려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틀린 게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고 2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적용 대상하고 범위가 중학생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에서 성인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걸 비춰서 봤을 때 그럼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틀린 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좀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저도 뭔가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나이대도 그렇고 아까 문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거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게 더 좋을 만한 테스트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 문항 말고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 또 우울증 테스트를 하는 걸 실제로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 청소년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저희 유튜브 링크 하단에다가 저희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요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보다는 지금 저희 유튜브 하단 링크에 걸려 있는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조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인터넷 그리고 SNS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가검진 심리 테스트들을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지금까지 심리 테스트를 살펴보면서 해주셨던 말씀 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해주실 만한 좋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좀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마음건강검사라는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서 그냥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그런 검사,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중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실제로 자살로 사망한 우리 학생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본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몇 %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교수님 눈빛을 보니까 한 80% 이상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네, 98%나 됩니다. 98%요? 네, 거의 100%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의 자살을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그것을 인지한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이 자살을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그런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좀 다가가서 말을 좀 걸어보고,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내에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위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우리 상담 선생님도 계시니까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봐도 좋을 것 같고, 또 학교 밖에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교육청 산하의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전문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가서 무료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SNS에서도 상담 채널 다 줄여줄 게가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외부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던 심리 테스트부터 그리고 교수님의 좋은 말씀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심리 테스트, 신뢰도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심리 테스트보다는 좀 공공기관이나 좀 명확한 기관 내에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MC 정강준이었고요.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은진 교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